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사업장 있을까요? 아, 있으세요? 어느 사업장이세요? 예? 메트라이트요. 아, 그러세요? 잘 되고. 예, 외국에 가고 있어요. 아, 예. 오래 되셨나요? 위험성 예. 평가 실시하신 지? 예. 아, 그렇군요. 그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위험성 평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업장에서 어떤 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지를 노사가 같이 찾아서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서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사업장에는 이것이 더 큰 문제야 라고 해서 노사와 같이 논의해서 찾아서 개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험성 평가가 외국에는 이제 사업장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많이 되어 왔고 많이 확산되어 왔는데 한국에는 이게 들어와서 뭐 십몇 년이 지났는데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 이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노동부에서 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핵심 수단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사업장에 많이 실시하게 하고 뭐 매뉴얼도 제공하고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위험성 평가가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위험성 평가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최근에 뭐 고시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원래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를 참여하는 것은 이제 김영규 투쟁 이후에 산업법 전면 개정 때 민주노총이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법에 좀 들여왔어요. 노동자 참여 조항을.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고시 개정 등등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뭐냐면 노동자 참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뭔지를 찾을 때, 뭘 찾을지,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 어떤 게 위험한지 기준을 마련할 때, 또 실제로 어떤 게 위험한지 평가를 할 때, 이런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소 대책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거를 감소 대책을 만들 때, 그리고 감소 대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등등에 대해서 다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올해 2023년이었죠.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근데 전체 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 중에서 이제 1년에 한 2만 개 사업장 정도를 감독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서 한 10,000개를 위험성 평가만 감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 지금 특화 점검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전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켰냐 여부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렸냐, 충분히 고지했냐,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점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후에도 이 위험성 평가는 계속 중요하게 계속 제기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성 평가가 그동안 사업장에서 많이 잘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이런 데 빼고는 그러면 이제 금융보험업에서는 무엇을 평가하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병원 사업장도 그렇고 위험성 평가를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왜냐하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는 예방조치들이 이제 충분히 법으로 규정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위험성 평가는 법에 없는 것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이제 현장에 있는 위험성 평가 진행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보건의료 노조의 위험성 평가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 공공부수 노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노조는 뭐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가 이제 조금 지난 내년 내후년쯤 되면 미실시에 대한 처벌 조항도 들여오게 되고 감독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휴게시설 설치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왔다는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아마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법이 들어와서 시행된 지 꽤 됐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처음에 이게 법에 들어갈 때는 노동부 초안은 사무직은 빼는 걸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막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가지고 사무직도 당연히 이제 거기 포함하는 거. 그때 노동부 안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자기 작업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으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일단은 다 포함해서 적용 제외 없이 이제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들이 이제 잘 진행되고 법대로 좀 잘 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계실 텐데,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휴게시설 설치는 원청에게 파견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원청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노동조합에서 좀 한번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사무금융 소속 노조 사업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동안 휴게시설 설치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좁다였어요. 좁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이 들어올 때 그럼 단위 면적 휴게시설의 기준, 뭐 1인당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정해 보려고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법으로 좀 그렇게 딱 들어오지는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인데 동시사용위원을 고려해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면적, 휴게시설의 면적 등등은 노사협의회나 산모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시설이 이제 일단은 법에서는 휴게시설의 면적과 관련해서만 일단 들어와 있는데, 우리 사업장의 전체적인 다른 사업장들 보면 이제 면적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뭐 휴게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 아니면 이제 휴게시설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업중지권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셔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는 첫 번째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발생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당연히 즉시 작업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급박한 위험에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이 그 전에 산업법 전면 개정 전에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잘 안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이 노사가 의견이 다른 거죠.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작업중지를 때렸는데 회사에서는 이거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때 들어온 것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에게 준 거예요. 회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거는 급박한 위험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작업중지권이 있다라고 해서 법에 아예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고, 작업중지를 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등등은 이제 원래 좀 있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중지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사업주나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게 있고, 감정노동에도 사실 작업중지권이 있는 거죠. 고객의 폭언 등등이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전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중지를 하라는 그런 의무가 사업주에게 좀 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중지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후로 해서 현장에 좀 변화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작업중지를 하면 이제 노동자에게 징계 때리고 손배 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작업중지권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노사 협의로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장에 가면 하청 일용 노동자들이 쭉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청 일용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를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작업 중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안전조치를 개선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2020년에는 8,400건, 2021년에는 매달 한 360건 정도의 작업 중지를 하는 조치들이 좀 실제 시행이 됐고, 작업 중지를 많이 하는 하청업체한테 공사우선 계약권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전조치 해야 된다, 그래서 작업 중지를 해달라, 작업 중지 하겠다라고 하는 노동자한테 오히려 수당을 줍니다. 인센티브 장려를 위해서. 이런 이제 현장에 좀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주노총의 철도공사노조나 교통공사노조 같은 경우에 작업중지권을 이제 현장에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떨 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노사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의했고, 그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1단계에서는 먼저 위험한 조치가 있으면 이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만약에 작업중지를 했는데 회사 관리자하고 이 노동자하고 이견이 있어요. 이게 작업중지를 할 정도냐라는 것에,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돼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는 이제 작업중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선전들을 하고 있어서 폭염시도 작업중지권이 있고 다 작업중지권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것 중 산안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아실 것 같고요. 건강검진도 굉장히 무용론이 많은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산안법 2020년 개정하면서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작업 장소를 변경하거나 작업을 전환시키거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야간 근로를 제한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좀 되어 있으면 사업주는 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장에서 해야 되는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노동부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안 내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했냐 안 했느냐만 따지고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산안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건강진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안전조치 38조, 보건조치 39조이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한 700개 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만화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좀 봐야 되는 뭐 있을 만한 조항들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통칙으로 뭐 통로는 어떻게 해라, 뭐 이동식비계는 어떻게 해라, 세척시설은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의자는 어떻게 비치해야 되어야 된다, 뭐 야간에 작업할 때는 수명장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보건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제도, 아까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고, 669조에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는 작업 환경이나 내용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해라,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라, 단기순환 작업 개선을 하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작업량이나 일정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립할 때 해당 노동자 의견을 듣고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있고, 내심 질환과 관련해서 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업장에서 가끔 이제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노사가 합의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사업주가 이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조항의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근거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법에 있는 거죠. 근거격계 유해 요인 조사 제도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비나 공정이나 작업량이나 작업 속도,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그 다음에 실제 노동자들이 근거격계 관련해서 증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 11개 작업을 고시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고시에는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직하는 작업, 하루에 2시간 이상 목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렇게 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죠. 여기 4시간, 2시간 이런 걸 하루를 다 통해가지고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근거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를 하십니까? 하는데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법에서 이런 작업이 위험하니까 이걸 하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돼 있는데 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노동자 참여 부분이 뭐뭐뭐뭐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거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거격계는 처음에 아까 한국통신 그 집단산재 신청이나 아니면 금속 제조업 전업정으로 싸움을 진행하면서 들여온 제도라서 이 근거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냥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권.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산업법에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 조사 대상이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거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만약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산업법 위반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거격계 그 예방조사 제도에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명 이상 이렇게 좀 일정 비율이 이런 환자가 좀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근거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노사가 합의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사무직 노동자에게 조금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컴퓨터 단말기 조작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이제 크게 막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뭐 조명 기구 문제라든지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러저러한 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동자가 참여, 노동조합의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만 이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산재 은폐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있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산재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할 때 거기에 산업재해조사표에 노동조합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노동조합에 와서 서명 안 받고 제출했다, 그럼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참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검이나 측정, 진단 이런 데 이제 참여를 이제 보장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위험한 조치가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해위험 상황 신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88, 3088로 돌려가지고 우리 사업장에 위험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1차로는 안전공단이, 2차로는 노동부가 나와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법 위반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이런 사항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동조합, 시간이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일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명은 저희처럼 만약에 전국에 있고 지점이 여러 개로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장 기준입니다. 지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지점에 마트의 무슨 강남점, 마트의 서대문점 이런 데에 이제 인원 기준이 1차적인 좀 기준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 수가 3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사 차원으로 하는 것인지 지점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등을 이제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면서 현장에 없던 산부인과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지자체는 산부인과가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이런 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갑자기 막 대표이사가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자체 산부인 같은 경우에도 부시장이 막 직접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굉장히 현장의 여러 가지 활동에 중요한 매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중에 처벌할 때 이 경영책임자가 이 위험을 사전에 알았는데도 방치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해라 라고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랑 연동이 되어서 사전에 잘 점검했냐, 개선하려고 노력했냐 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되고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위험성 평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또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종사자의 의견 수렴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또 핵심적인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 보면 산부인 설치 대상인데 산부인을 아예 설치 운영도 안 했다. 그럼 일단 법 위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 거기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거기서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지금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험성 평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해서 현장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볼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여러분. 과로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다 대상이에요. 지금 노동부가 사고성 재해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서 그렇지 과로사 당연히 대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대상입니다. 지금 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이렇게 막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금융의 사업장에서 과로사도 있고 아까 정신질환으로 사망이 몇 명이었어요? 꽤 많이 있었잖아요.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서 건설이나 제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과로사나 정신질환 이런 거 다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 감정노동으로 한 폭언폭행 등등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으나 현장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해서 요구하고 싸우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용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이나 정신질환이나 아니 아까 뭐 직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은 이제 기준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점검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종사자 의견 수렴도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좀 쌓아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금융 소속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심각하고 최초로 산재 인정받고 집단 현재 투쟁을 한 것이
사무직 노동자였는데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 영수증에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계속 얘기됐다가 없어졌다가 얘기됐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도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휴게실이 원청의 의무로 들여왔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급식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문제 많이 혹시 보도에서 보셨을까요? 조리 노동자인데 폐암에 걸려서 죽고 있어요. 그리고 검진을 해봤더니 폐암 의심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이 뭐였냐? 환기시설 문제였어요. 조림, 볶음, 튀김을 하는데 그게 다 이 노동자들 다 거쳐서 지나가게 환기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폐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무금융 사업장에 다 구내식당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나 폐암에는 문제가 없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이제 금속노조나 아니면 병원 사업장도 지금 병원에 있는 급식조리 노동자의 폐암 문제 접근해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다 빼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까 이제 중대재해 그러면 우리가 사고성재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중대재해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제기해서 민간 합동조사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집배노동자 간호사도 있고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자살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은 사고성 재해만을 대응해 오지도 않았고, 중대재해는 사고성 재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업장에 과로가 발생했거나 일터 괴롭힘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자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러한 전례와 사례들이 계속 민주노총 사업장에 있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노총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10만 노동자 시민이 동의청원을 하고 유족들이 단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 1월 27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하는 딱 그 조항만 개정하는 거를 발의해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10만 서명운동이나 대응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고 제정 자체가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투자가 좀 늘린다든지, 아까 없던 선보위를 막 한다든지, 선보위에 막 대표이사가 막 참여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 연기가 50인 미만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재해는 지금 재판받은 게 5건밖에 없어요. 발생한 중대재해는 400건 가까이가 되는데 대기업은 봐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인 미만은 적용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체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쌍끌이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산안법을 안 지켰어요. 처벌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50인 미만 사업동 산안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적용이 연기가 되면 지금 벌써 3년째 연기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도 차별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차별이 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냥 작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나 여러 사업장에서 택배라든지 뭐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망 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장을 쪼개기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는 한 20명, 30명인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0명, 300명씩 채용해서 일하고 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다 좀 무너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만 서명운동 전개하고 있고, 이후에 뭐 집회나 국회 대응 투쟁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무금융연맹에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노동안전보건 활동도 다시 한번 이제 계획과 논의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좀 이제 전체적인 예방활동을 좀 강화하는데 좀 같이 나섰으면 좋겠고요. 10만 서명 운동을 11월 16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10만 장난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10만이 제정한 법 10만의 힘으로 막자, 계약저지 막자라는 것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